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광주시민방송입니다. 저는 문화 다양성 자유를 즐거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도안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온 엠마 씨를 초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엠마라고 합니다. 석사 네. 과정 대학을 마치고 지금 광주국제교류센터에 인턴 선발됐고 네.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오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을 인도네시아 말로 좀 인사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어로? 네, 정말요? 맞아요. 네, 네. 좀 소개해 볼까요?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Halo. 네, 할로 맞아요. 안녕하세요. 할로. 그죠? 잘 아시네요. Halo, nama saya Emma. Saya datang dari Indonesia. Saya setelah selesai S2 dan sekarang sedang lanjutkan magang di Gwangju International Center. 와, 인도네시아 뭐 어느 정도 뭐 매력 좀 많이 있네요. 아마 저도 배웠겠네요. 네. 네, 엠마 씨는 네. 오늘 우리 얘기할 주제는 뭐예요? 대학 생활 어려울까? 근데 혹시 이 주제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대학원 생활이 어려울까? 와, 이게 좀 너무 어려울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사실은 진짜 현실적인 뭐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특히 유학생들 위한 예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 이 주제 동해는 그 어느 정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에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동기로 한국에 유학하셨나요? 유학은 그래서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는 한국학과 전공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때 왜 제가 한국학과를 선택하는 이유는 네네네, 맞아요. 저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드라마 한국학과를 좋아하니까. 전공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었나요? 제가 학사를 끝난 후에 아직은 좀 한국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년 동안 한국 어학당에 해봤어요. 1년.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 한국에 오기 전에 주로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봤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한국에 와서 직접 생활해보고 원래 생각했던 한국이랑 어떤 차이를 생겼나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저는 일단 한국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온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런데 제가 다시 석사를 오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랑 그럼 네. 석사는 당연히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석사 지금 석사를 그렇습나요? 하니까 네. 예, 당연히 그럼 한국은 괜찮은 것 같다. 언어도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네. 소통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주로 한국어로 아니면 영어로? 한국어로. 한국어로. 그래서 다시 석사를 오기 전에는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대학원도 인도네시아 대학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일하면서 네.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다. 맞아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외국어 공부하잖아요. 네네네.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했던 한국어랑 한국에 와서 직접 쓰고 있는 한국어 좀 다르세요? 다르기보다는 한국은 높임말, 존댓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좀 특히 대학원에 오다 보니까 맞아요. 와, 대학원에서는 진짜 존댓말을 많이 맞아요. 하게 한국에서 돼요. 높임만, 존댓말 너무 중요하니까. 그쵸. 그리고
학교 다닌 때는 그 가장 어려운 점은 그래서 뭐가 생겼나요? 제가 세 가지를 네네네. 선택하면 그 언어, 언어, 첫째는 언어. 첫 번째는 언어, 그리고 수업,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료라고 할까? 동료이랑 예, 뭐가 예. 인간관계. 인간관계라고 할까요? 그럼 그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언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 한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 확실해요. 네, 맞아요. 네.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영어는 잘해도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일단 맞아요. 한국어로 저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동료들은 많이 올리고 그 동료들은 한국어로 같이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수업 들은 때도 좀 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면 그 어떻게 극복했었나요? 일단 대학원은 이게 아마 그 학교랑 학과마다 다르지만 맞아요. 교수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네. 녹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녹음하면 안 된다고 네, 하셨나요? 녹음하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왜 녹음은 안 되지? 하면서 근데 오히려 녹음 안 해도 저는 오히려 너무 기울해요. 맞아요. 그 수업은 집중하고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항상 뭐 중간중간에 엠마 씨 혹시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있을까? 아니면 좀 질문한 거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따뜻하게 느꼈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외국으로 유학한 데는 수업 수강한 데는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녹음하지 말고 그때 바로 교수님이랑 한국 친구들에게 네네네네. 바로 물어보고 네, 그렇죠. 맞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또 아까 동료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려웠긴보다는 놀랬어요, 제가. 아마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죠. 문화 차이도 그렇고, 대학원도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다양해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하면 예. 한국에서는 학교 다니는데 무조건 남학생들이 군대 2년 동안 가야 되니까. 그쵸.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나요? 인도네시아는 아니에요. 군대 안 가요? 아니, 군대는 아니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필수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의무이니까. 네. 군대 같은 경우는 그냥 군인 직업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직업이라고 하니까. 네. 만약에 군대 가면 바로 그 직업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인이 되고 싶으면은 그게 그냥 직업으로 가고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군인 학교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그런 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차이 도시니까 네. 나이 좀 네. 차이 많이 생겼나요? 나이는 왜 차이가 많냐면은 학부 끝나고 바로 석사를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뭐 일하시면서 좀 나이가 팀장님 뭐 부장님 급으로 네. 뭐 일하면서 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좀 제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나? 네, 맞아요. 조금 당황스럽어요. 당황스럽죠. 네. 제가 좀 반말도 안 되고 당연하지. 네, 맞아요. 좀 조심스럽게 네, 얘기는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좀 미리 생각해야 되고. 미리 생각해서. 맞아요. 근데 아무리 이게는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해도 근데 제가 극복을 하게 되면 진짜 한국인들이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맞아. 그런 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세 번째 어려운 점은 아까 언어, 수업하고 동료예요. 네, 맞아요. 그 수업 중에서도 이게 좀 제가 서울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다 보니까 네. 혹시
이제 친구들은 이런 그 사투리를 많이 뭐 아시나요? 아, 사투리 예, 맞아요. 예, 한국에서 사투리 좀 심하니까 예, 예, 다른 예, 도시이지만 같은 한국이지만 다른 도시이면 바로 사투리 많이 그렇죠. 나와요. 네. 우리 수업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은 사투리는 좀 심해서 가끔씩 제가 못 알아들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래 그 이해하지 못한 사투리도 바로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근데 그것도 상황을 보고 만약에 조금 이게 좀 물어볼 수 있으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그 동료 네. 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이게 안 되다 그러면 일단 적고 일단 종이에다가 왜냐면 그 적었고. 사투리들이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어. 가끔 많이 안 나와서 가지고 진짜요. 한국인이랑 바로 물어보면 너무 네, 좋을 것 이거는 같아요. 어쩔 네. 수 없이 그 뭐지 현지인 거기에서 거주하는 외한국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네, 맞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대학 생활 어려울까 너무 재미있죠. 지금 저는 엠마 씨는 좋아하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좋아하는 노래 네, 뭐예요? 같이 들어볼까요? 네, 좋아하는 노래 어떤 걸까요?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그저 고마울 뿐이야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우리가 나눈 시간 위에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모습들 너도 몰랐었던 네 모습을 너에게 들려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려왔었던 우리라는 그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지킬 수 있을 미래가 돼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널 향한 맘을
멜로망스 노래네요. 아, 네. 좋아하시는 노래 있죠? 진짜요. 저 멜로망스 좋아해요. 저는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 저희- 뒤줄 사람 안에 하나 봐요. 네. 또다가 또 좋아하시는 노래 나온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네. 기대되네요. 그럼 지금 다시 우리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하자면 혹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육 학제 차이가 있나요? 아, 오케이. 교육. 네. 한국의 교육 학제 아시죠? 네, 지금- 한국 어떤 거죠? 한국 학교에서는 네. 6334 학제로 교육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세요? 한국은 아까 6, 3, 3, 3, 3, 4라고 네, 맞아요. 했죠.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랑 같아요. 아, 인도네시아도 초등학교도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중학교 중학교랑 3년, 3년,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3년, 대학교 대학교는 4학년. 4학년. 아, 네. 우리 베트남 나라랑 좀 다르네요. 그러면 어때요? 베트남에서는 5, 3, 4, 4. 거기서? 오, 완전 다르네. 5, 3, 3, 4예요. 5, 3, 삼자. 3, 4.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뭐가 차이 좀 그래서 생겼나요? 일단 아무리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6, 3, 3, 3, 4, 4 네. 시스템이 한국이랑 같아도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이게요. 그 수능. 아, 수능 네. 시험 맞아요. 네, 수능.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 따로 있어요. 맞아요. 그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능 시험 따로 있어요? 네, 우리도 수능 같은 개념이 있는데, 네. 근데 한국은 그 점수에 맞춰서 수능 뭐지? 학교로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 고등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네네네. 대학교 선택할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하죠. 아, 한국에서는 그 고등학교 성적에 따라 수능도 수능 시험 보고 에. 바로 대학 선택할 수 있어. 그죠. 그렇죠. 우리 베트남에서도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고등학교 성적은 보지 않고 그냥 수능은 잘 보면 가고 싶은 대학교를 선택하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수능은 잘 보고 공립대학교를 입학하게 됐어요. 그러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엠마 씨가 너무 대단하시니까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에서 입학할 수 있죠. 아니요. 그래서 그냥 수능만 잘 보면 가고 싶은 대학교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수능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수능에 좀 주가하면은 여기 수능은 다 사립, 다 국립 둘 다 네네네. 할 수 그 수능으로 들어가는 그냥 거죠. 하고 싶은 곳. 네. 근데 다 갈수 저희는 있어요. 수능은 그냥 국립대학교만.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럼 4대 사립은 그냥 스스로 그러세요? 그 학교를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보통 수능을 사립 학교는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시험을 보고 국립 학교를 만약에 수능 결과 만약에 잘 나오면 국립대학교 국립대학하고. 들어가고 네.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그럼 사립대학교는 가는 거죠. 좋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아무튼 사립대학 아니면 국립대학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학교 밖에 좀 여러 가지 활동을 중요하시다면서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공부하면서 대학교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그 동아리를 같이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수업도 있긴 한데 그 후에 막 3시 후에 그거는 동아리를 들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은 수업하면서 그 예, 어떤 활동을 같이 해야 예, 되고 오후에는 네. 보통 동아리 들어가고 네. 근데 그거는 동아리는 꼭 들어가야 돼요. 뭐 좀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동아리를 꼭 가입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네. 이게 아마 저도 이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그래서 활동을 통해 우리가 많이 참가하고 그 어느 정도 선곡도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그렇게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업을 하면서 활동 동아리를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쓰고 막 수업도 듣지만 활동하면서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 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사고 방식도 네, 맞아요. 좀 여러 가지 활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대학교 학생들도 네.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 뭐 아니면 프리랜서도 같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쵸. 그 밖에 나가서 맞아요. 여러 가지 활동 아니면 문화체험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아서 아니면 스포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뭐 휴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들어봤어요. 네. 한국 친구들은 보통 휴학하고 나서 그 외국으로 유학하거나 아니면 뭐가 취직하고 인턴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학도 우리도 가능해요. 근데 네. 보통은 좀 점수가 높은 친구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는 유학을 못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엠마씨랑 같은 외국으로 유학하려면 그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니까. 그죠. 그쵸. 그때 네, 맞아요. 그럼 외국으로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언어랑 그 나라의 문화도 미리 알아보고 그때는 그 새 나라에 와서 그 어느 정도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죠. 네, 유학은 특히 인도네시아는 유학 가고 싶은 사람들은 꼭 영어가 필수예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영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네. 엠마 씨는 한국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학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대학 생활을 해봤죠. 네네네.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했던 대학 생활을 좀 소개해 볼까요? 인도네시아 대학? 네. 와, 인도네시아 대학. 네, 생활 학비 그 어느 정도. 네. 학비는 사요. 너무 사요? 그럼 저도 유학하고 싶어요. 일단은 인도네시아는 장점은 물가가 싸니까. 네. 그래서 네, 물가가 일단 싸니까. 그래서 그 학교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특히 국립대 같은 경우. 우리 동남아 쪽에서는 네. 너무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국립대. 국립대는 더 사요. 맞아요. 한국과 마찬가지. 국립대도 학비도 너무 사요. 네. 그죠? 그리고 저는 다시 내 학교 시절에 들어가서 너 주옥 좀 떨리죠. 그리고 그립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학교에서는 또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그쵸? 있나요? 네, 저는 그 다른 학교는 모르지만 저는 국립대학교라서 네. 보통 어느 나라에서 온 유학생 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어학당이 있어요. 그러세요? 그런 어학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어요. 네, 한국인, 맞아요.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어요. 좀
지금 한국 회사도 많아지면서 그래서 어학당에 먼저 들어가고 회사를 들어가는 한국인들도 많이 많아졌으니까. 좋네요. 그럼 거기도 문화 다양성도 즐겁게 체험할 수 있고, 네. 그렇죠. 특히 저는 한국학과라고 했잖아요. 저는 한국학과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국어를 너무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지만 그 한국학과인데 거기에서 어학당에 지금 외국인들도 좀 많아 보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뭐 길 지나면서 한국인이세요? 그렇게 네. 한 문장 세 문장이라도 인사를 하고 그죠. 원래 그냥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르죠. 생활일 나가서. 맞아. 저 바로 실천을 해요. 맞아요. 바로 실천을 해서 조금 좀 긴장을 되지만 근데 그래도 천천히 하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니까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학과지만 다른 친구들도 뭐 다른 학과 뭐 일본어 학과 뭐 중국어 학과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대학생 할 때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세요? 네. 그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다닌 데는 대학생들이 좀 아르바이트 같은 업무도 같이 해요. 그거는 이게 좀 달라요, 한국이랑 학생들이 보통 주로 아르바이트 좀 많이 하고 편의점이랑 식당 그런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가요?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네네. 일단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저소득은 좀 아니면 경쟁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은 보통 대학교 바로 안 가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단은 취업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취업을 하니까 그래서 대학교 온 사람들은 좀 경쟁이 있는 사람들거나 아니면 스콜러십 장학생으로 오는 사람들이니까 보통은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취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격증도 필요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가요? 네, 아까 말했듯이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격증도 필요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자격증 같은 거는 잘 안 따져요. 취직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자격증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인도네시아는 자격증은 잘 안 따져요. 그러세요? 그래서 자격증은 그냥 언어 자격증이에요. 한국은 뭐 컴퓨터 자격증 뭐 그런 거 다 자격증은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는 자격증은 안 따져요. 없어요. 그러세요? 언어는 있지만. 네, 그럼 하려면 언어 능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일단은 성적도 좀 보긴 하지만 대학교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지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활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홍보자 뭐 그런 거를 따져요, 우리. 그 활동을 통해 자기랑 성격이랑 맡은 업무를 하면 너무 좋죠. 그러냐 하면 그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사람도 성장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도 좀 예방하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취직하고 싶으면은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 어떤 커뮤니티를 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들은 활동적이고 활발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러분 가고 싶으면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사회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가하고 네. 그렇게 하면 취직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거는 좀 팁스인데 아, 꿀팁인데 말씀해 주세요. 네,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사람을 많이 봐잖아요. 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취직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선배다, 우리 선배다. 네. 그 직원이 우리 선배다 아니면 네. 제가 그때 그 활동을 참석했었어요. 우리가 아는 뭔가 그죠?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그거 도움이 돼요. 네트워킹.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공부하면 여러 사람이랑 사귈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사회 나가서 네. 여러 가지 직업 하고 있는 분이랑 사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취직하는 데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좋죠. 언제든지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나는 게 저도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자주 봐야 사람을 올리고 그거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학생들을 주로 도서관에서 좀 많이 학습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도서관 시스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도서관, 한국 도서관이 학교마다 그 큰 도서관 그쵸.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나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 도서관부터 얘기하자면 네. 전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한다고요? 그래서 한국 도서관이 특히 학교에서 도서관이 잘 되고 시스템이 또 잘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앱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반납 기간이 좀 있으면 끝났다 그런 맞아요. 식으로. 만약에 우리 학교 다닌 데는 어떤 논문을 쓰거나 어떤 자료를 필요하거나 바로 핸드폰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자료들은 그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들어가서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해요. 맞아요. 그리고 도서관도 막 컴퓨터도 제공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스터디룸도 그 동아리 활동 공간도 있고 스터디룸 같은 것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진짜 우리 학생들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고 싶잖아요. 네, 나라의 교육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사실은 조금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보면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도서관 시스템이 그만큼 아직 잘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당연히 학생들은 그걸 도서관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아직 잘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만큼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장점은 아직 사회 활동을 많이 활발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 가면은 진짜 장점을 많이 공부하고 맞아.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은 이런 거는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으로 유학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까지 또 두 번째 엠마 씨는 좋아하는 노래 준비했어요. 어떤 노래예요?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시다.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s sweet as honey. Shade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o. Hey, so let's go. 'Cause I
노래 신나게 들었죠. 잠시만요. 이게 방탄소년 아니에요? 맞아요. 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방탄소년이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네. 베트남에서도 그렇어요. 아, 원래 세계적이구나. 뭐죠? 제가 사실 그렇게 방탄소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아마 MC가 이 노래를 좋아한가 생각했어요. 어머, 네. 친구들은 진짜 이 방탄소년 많이 듣게 되니까 저도 많이 듣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저거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 와서 한국이랑 인도네시아는 그 어느 정도 문화 차이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와서 생활해보니 그 생겼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나요? 문화 차이? 네, 맞아요. 한국과 재미있는 추억이요. 네.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차이가 완전 다르죠. 맞아요. 일단 완전 다르니까 당연히 문화 차이를 느낀 경험이 많아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재미있는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네네. 뭘까요? 네, 먼저 네. 가장 기본적인 한국 문화를 처음 네. 공부했을 때 이거였어요. 인사했을 때 아,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라고 하고 싶을 때 네네네. 저는 먼저 손을 밀고 악수를 악수하면서 악수를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악수를 통해서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손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제 손을 안 받아줘요 한국인이. 왜죠? 저 손은 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네. 그래서 한국 문화가 고개를 인사하는 데는 숙이고 맞아요. 고개 숙이고 네 맞아요. 인사하는 거군요. 네. 이제 그리고 조금 뭐죠? 이게 고개를 숙이는 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 뭐지? 이게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선배라서 그런가? 왜 그런 거죠? 그렇게 좀 느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도대체 문화 차이 때문에. 근데 한국 문화이구나. 이제 좀 네, 한국에서 느꼈어요. 인사한 데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어떨 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항상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 사람이 깡패야? 막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깡패는 아니고 원래 인사는 그래요. 존중하는 거. 원래 네. 인사는 그래요. 인도네시아는 뭐 악수지만 근데 뭐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못 하지만. 네, 우리 베트남에서도 주로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에피소드. 네, 맞아요. 잊을 수 없는 거. 네, 맞아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본 네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은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맞아요. 젓가락이랑 숟가락 같이. 인도네시아도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런데 뭐 닭고기 같은 경우는 아니면 고추랑 같이 먹으면 보통 손으로 먹어요. 주로 손으로. 네. 재밌다. 그래서 둘 다 해요. 숟가락도 그렇고 손도 그래요. 근데 좀 맛있게 맛있게 국 말고 좀 맛있게 먹고 싶으면 손으로 먹어요. 근데 집에서도 아니면 식당에 가도 손으로 먹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식당에 항상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면 좀 조그만 물을 제공해요. 네네. 그거 마시는 물 아니에요. 그럼 손 깨끗하게. 왜냐면은 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그거 보고 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조금 막걸리처럼 생긴 그 접시 있잖아요. 그 색깔 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 진짜 물처럼. 근데 그 접시는 막걸리 접시 같아요. 그래서 그 손을 좀 씻게 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손으로 먹은 거예요. 네, 그걸로. 그래서 그거는 마시지 말고. 그럼 외국인 경우라면 엠마 씨는 얘기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와서 식당에 가면 진짜 이게 왜냐면 바로 그건 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마셔요.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어요. 진짜 재밌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죠. 네.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조심해요. 인도네시아 네. 가면 이게 물 아니에요.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거 가장 조심해야 돼요. 마시는 물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 차이 느꼈어요? 더 있어요. 네. 아까 인사하는 문화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엠마 씨는 한국에 와서 네. 광주 처음에는 광주에 오는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럼 대구에서 졸업하자마자 광주로 인하러 왔죠? 네. 그럼 같은 한국이지만 대구랑 광주는 좀 어느 정도 문화 차이도 있으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또 다른 특별한 문화 차이예요. 네.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맞아요. 대구에서도 사투리도 있고 그게 광주에서도 그쵸. 따로 사투리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먼저 대구에 먼저 들어가고 네. 그 사투리를 배우게 됐어요. 사투리를 진짜 놀랐어요. 이게 놀랐어. 무슨 말인지 제가 표준어를 공부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사투리 들어봤나요? 대구에서는 고마해라라고. 고마해라. 무슨 뜻인지. 그만해라. 그만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래서 가장 또 다른 거는 사투리예요. 그래서 사투리가 대구에서 이렇게 쓰는구만 생각했고 꼭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광주에 오니까 또 다른 사투리 배워가고 있다. 또 색다른 언어가 배우게 됐어요. 그렇구나요. 뭐라고 하죠? 저는 2주 동안 인턴 선발하기 전에 맞아요. 홈스테이에서 맞아요. 홈스테이에서 지냈어요. 산다면 좀 여러 가지 나이 좀 드신 분이랑 만나신 거죠. 그럼 사투리 좀 많이 쓰고 예를 들면 광주에서 사투리 뭐가 들어봤나요? 저는 아직 사실은 광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밖에 안 돼서 저도 가끔 시장에 가면 좀 들어봤네. 단계, 랑게 뭐가 예를 들면 이거 맛있단 게 무슨 뜻이 아세요? 이거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 네, 와. 주로 맨 끝에는 단계, 랑게라고 해요. 이거 맛있단 게 이거 맛있다니까. 오, 재밌는 언어네요. 그리고 가끔 편의점에 가도 저도 가끔 들어봤나요? 네, 어떤 자기야 지금 뭐가 사게? 뭐지? 뭐가 사게? 뭘 살 거예요? 아니요. 뭐요? 뭐가 사게? 뭐가 무슨 사게? 뜻인지 좀 뭐가 살 직직하니까요. 거예요? 뭘 살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뭐가 사세요? 오. 그런 뜻이에요. 명령적으로. 네. 그란에도 무슨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란에도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어머나. 그란에도 그렇지 않아도. 어머나. 그라제. 그러자. 그렇지. 어머. 그라제. 그렇지. 오 마이 갓.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거는 허벌나게. 들어봤죠? 저 허벌나게 좀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광주에서는 좀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허벌나게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예를 들면 그 식당은 엄청나게 우리가 허벌나게 맛있단 게. 잠시만요. 그 식당은 허벌나게 맛있단 게. 그 식당이 맛있단 엄청나게 맛있다니까. 그런 뜻이에요. 와, 저도 좀 조금만 알고 있어요. 와, 저 진짜 이거 듣고 저 이제 광주
거주하게 되니까 이제 광주 사투리도 배워야 되겠네요. 광주 사투리도 재밌죠. 네네네. 사투리도 배우면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고. 처음에는 사투리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들이 제가 몰라서 저를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들은데 좀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살다 보면 그리고 한국인과 어울리다 보면 사투리를 배우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들은데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추측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여러분들께 사투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또 새로운 억양,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사투리도 잘 쓸 수 있으면 바로 한국인 같은 느끼죠. 한국인이랑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지 그런 느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투리 너무 재밌죠. 사투리에 대한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또 엠마 씨는 좋아하시는 음악 들어줄게요. 네. 이 여름 다시 한번 설레이고 싶다. 그때 그 여름을 들어줘. 그 여름을 들려줘. 다시 한번 떠올려줘. One, two, 싹, 싹. Okay, okay, okay. Alright, alright, alright. 저 바다가 부를 때 Go back, go back, go back. 그해 여름으로 손잡고 뛰어들래. 그 시절 날 웃고 울리던 멜로디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이 계절을 멈추지 마요 밤새도록 달래줘 그때 그 여름을 들어줘 그 여름을 들려줘 가만히 있었던 잠만이 뜨거워 그때 그 여름을 들어줘 다시 한번 떠올려줘 파도 타고 we flow 흘러 닿을 수 있을까 왠지 올해 여름바람 널 떠올려 그날에 돈이 없었지 강이 없었나 길이 없었지 칼이 없었나 You flex 이 계절을 아끼지 마요 그 여름을 들려줘 가만히 있었던 잠만이 뜨거워 그때 그 여름을 들어줘 다시 한번 떠올려줘 이 여름도 언젠가는 그해 여름 오늘이 가장 젊은 내 여름 그 계절에 머무르고 싶어 언제까지 영원히 그때 그 여름을 들어줘 그 여름을 들려줘 내가 많이 사랑했던 참 많이 설렜어 그때 그 여름을 들어줘 다시 한번 떠올려줘
네, 재밌죠, 노래는. 그거는 진짜 다시 여름에 들어가고 싶다. 네, 맞아요. 근데 다음 달 딱 가을이네요. 네, 가을이네요. 한국에서 가을 너무 아름답죠. 네, 저는 이번에는 광주 가을을 어떤지. 맞아요. 지금 광주에서는 인턴하고 있으니까 광주 가을도 탐방하고 여러 가지 문화도 같이 체험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마 씨는 네. 그 한국에 와서 그 어느 정도 언어 부분도 아직 어렵죠. 네. 근데 그러면 새 나라에 와서 그 에마 씨는 어떻게 언어 학습하는지 좀 언어요? 소개해볼까? 네. 일단 언어는 저는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면 언어를 많이 연습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현지인들이랑 가장 어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좀 시간이 없으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고 따라해요. 그쵸. 따라해요. 드라마 보면서 따라 말하고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배우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따라.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학한 데는 가끔 말이라 좀 많이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맞죠. 고향에서는 계시고 있는 가족을 보고 싶은 데는 에마 씨는 어떤 활동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아무리 지금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스트레스도 해요. 한국에서. 당연하죠. 네, 맞아요.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서. 근데 일단 지금도 인터넷 잘 되고 그 기술도 개발하니까, 그래서 가족들이랑 영상 통화를 많이 해요. 네.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여행하고 맛집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많이 찾아다녀요.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리고 부족한 수 없는 거는 외국인 친구 많아서. 그쵸. 그럼 에마 씨는 외국인 친구 만드는 비결 좀 나눠주실까요? 네. 그럼 외국인 친구는 일단 적극적으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제가 내성적이다, 제가 먼저 적극적을 할 수 없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커뮤니티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으니까, 그죠. 그걸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항상 먼저 하고, 상대방 먼저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까 활동들은 참여하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엠마 씨는 광주 교류센터에서는 인턴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전 궁금한 거는 지금 거기에서 어떤 활동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제가 살짝 홍보해도 되나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가을 학기부터 광주국제교류센터 인턴 선발되어,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일단 외국인하고 광주 시민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요? 다음 달에 행사인데. 어떤 행사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외국인 나라 소개, 아니면 외국 나라 체험을 행사를 개최할 건데요. 근데 지금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와서 자기 나라의 소개를 하면서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신청하려면 어디에서 신청하는가요?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떠요.
그 공지사항 들어가면 바로 신청하면 돼요. 아, 그럼 시청자 여러분 꼭 많이 신청 네, 부탁해요. 많이 신청 부탁하고 나중에 저를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한국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친구 여러분들께 그 한국에서 살면서 그 고향이랑 멀리 살고 있지만 외롭지 마시고 다양한 활동,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기세요. 아, 맞아요. 우리의 방송과 같은 문화 다양성 자해를 즐겨봐. 즐겨봐 프로그램을 꼭 매주 화요일 12시에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